네, 먼저 이번 주 과일과채 품목들 가운데 가격 이슈가 있는 품목들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사과 후지 품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지 품종 같은 경우는요, 청송, 안동, 충주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장 상품의 품위가 양호하고 수요가 늘면서 지금 가격은 좀 오름세를 나타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수입량이 전년 대비 7%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 시장 내 재고량은 적지만요, 개양 연기에 따른 급식 업체 주문량도 줄어들어서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과부터 좀 경락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186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104.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한 82톤 정도 증가했고요. 사과 미얀마 품종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5,770원, 최고가 52,0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35,000원대 시세인데요. 어제 평균가 보시면 27,000원대였습니다. 상승 흐름 타고 있죠. 등락가 보시면 8,69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시 28,569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22,486원에 낙찰됐고요. 충북 괴산군 19,551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58,000원, 평균가는 28,569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블루베리입니다. 한 1.6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 1.2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물량은 소폭 더 늘었습니다. 한 0.4톤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7,728원, 최고가 53,000원, 최저가는 4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47,384원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47,0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344원 상승하면서 47,728원이 되겠습니다. 자, 산지별로 봤을 때 경남 김해시는 47,495원에 거래됐고요. 제주시는 43,733원, 그리고 경남 진주시는 45,68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시죠. 225.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60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5.7톤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4,006원입니다.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오늘 24,006원, 어제는 18,000원대 시세였네요. 어제보다 1,776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고요. 자, 계속해서 산지별로 확인했을 때 전남 담양군이 16,953원, 전남 보성군 16,146원이고요. 네, 충남 논산시 19,248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귤과 망감류입니다. 네, 오늘 감귤 64.76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49.16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한 15.6톤 정도 더 증가했고요. 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3,654원입니다. 최고가 14,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13,000원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모두 어제와 같은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등락가는 0원이 되겠고요.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보시면요, 16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에 좀 상승 흐름 나타냈다가 뒤로 가서 다시 하락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서 3월 5일부터 27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23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세 13,654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혜향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1,058원,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21,000원, 오늘은 21,058원이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등락가 보시면 58원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 보시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올해도 역시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을 비교했을 때는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보시면 21,058원. 역시나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소폭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한라봉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356원, 최고가 45,000원, 최저가는 3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44,984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43,356원을 기록했네요. 즉 어제와 비교했을 때 4,628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도 4356원,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슷한 시세. 하지만 초반대에 보시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소폭 더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라봉 시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이 보셨다시피 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귤 재배 현황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강굴 재배 면적은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21,587헥타를 재배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귤이라고 하는 온주 밀감이 19,268헥타로 전체 89.3%를 재배했고요. 망감류가 2,319헥타로 전체 10.7%를 차지했습니다. 또 온주 밀감은 노지 재배가 17,486헥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신에 망감류는 한라봉이 1,429헥타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천혜향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온주밀감 재배율이 월등히 높고 또 망감류 가운데서도 한라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많은 양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망감류 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산지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식 명칭은 온주밀감이고요. 이것보다 늦게 무르익는 그런 귤 종류라는 뜻으로 늦을 만자를 써서 망감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라봉이나 레디향, 천혜향, 그리고 최근에는 황금향과 같이 이런 망감류는요. 보통 귤보다는 크고 맛도 색다르면서 가격이 비싼 그런 귤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 망감류의 발전을 위해서요. 지난 27일에는 2020 제주 강굴 박람회의 사전 행사로서요. 고품질 망감류 재배 농가에 대해서 자긍심도 높이고 또 영농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요. 올해 처음으로 망감류 품평회를 개최해서 레디향이라든지 한라봉, 천혜향 세 품종에 대해서 많은 농가가 출품을 하고 또 맛과 품질을 경쟁해서 최우수 농가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품질 좋은 망감류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처음으로 열린 망감류 품평회에서 어떤 망감류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지 좀 궁금한데요. 망감류 품평회를 함께 개최한 제주농업기술원 전화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감귤기술팀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린 대로 망감류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행사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망감류 품평회는 저희 감귤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망감류 대표 품종이라 할 수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레디향 등 세 가지 품종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한 망감류 과일의 품질을 견주어서 최고의 망감 품종을 선발하고 또 이 선발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항상 감귤 품평회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망감류 품평회는 처음이잖아요. 좀 네네. 어떤 계기로 열게 되신 건가요? 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감귤 품평회는 매년 11월 달에 감귤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노지 감귤에 대해서만 품평회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수한 감귤을 농업인이 선정을 해서 홍보해 왔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해 감귤 노지 감귤 품평회 평가회 시에 망감류에 대한 품평회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망감류를 출품했다고 하던데 어떤 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품평회 수상자 선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전 홍보와 함께 출품자들로부터 각 5kg의 출품 물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출품작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번호를 부여해서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 품질 검사, 즉 당도와 산 함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실 외관과 식미 심사를 마친 후에 각 품종별로 1차로 상위 10농가씩 모두 30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차 심사를 상위 10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과원 관리 상태와 농업인의 의지 등을 청취한 후에 품종별로 순위를 결정하고 심사위원 수상본을 감귤 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에 상정시켜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꼼꼼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에 금상 레드향 농가가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특징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번 품평회에서 그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는 남원읍 태영리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금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추품 과일의 품질은 당도가 14.1브릭스로 높고 또 산함량은 0.98%로 비교적 낮아서 품질 출품한 결과 1차 심사에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현장 심사 결과에도 과원 상태는 다소 밀식되어 있었지만은 철저한 열매 섭기와 매년 토양 검증에 의한 비료 그리고 토양 관리를 충실하게 해서 나무들 잘 가꾸었고요. 또 생산량 전량을 그 농협 공선을 통해서 개통출하하는 등 양호한 과일 품질과 과원 관리에 높은 점수를 받아 금상의 영광을 아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수상자분들도 이 감귤 박람회 폐막식 때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20년 제주 감귤 박람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귤 박람회는 감귤이라는 농산물 단일 품목으로 해가지고 박람회로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박람회는 2015년도에 대한민국 축제 대상을 받은 바가 있고 2016년도에는 국제 박람회로 인정을 획득해가지고 3년 주기로 국제 행사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2021년에는 세계 박람회로 격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또 새로운 조직위원회 그 사무국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 이 제주 감귤 박람회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박람회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위원님과 함께 감귤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올겨울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노지 감귤의 쌍나는 시기가 좀 빨라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말입니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제주 지역 내에서 14개 지역, 제주시에서 5군데,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9군데의 노지 온주 밀감에 생육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조생 온주 감귤에 있어서 쌍나는 시기가 평균 3월 28일로 예년보다 9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조기에 발화한 그런 쌍눈의 경우에는 개화 전까지 연한 순으로 이렇게 머무는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저온이 오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봄에 이렇게 따뜻하게 경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병해충의 발생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주밀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요, 기상 상황과 함께 병해충 발생 상황을 잘 살펴서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날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이 인싹이 좀 난 감귤나무가 저온 피해 입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귤 출하할 때 또 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감귤의 상품성은 크기와 당도 그리고 신미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출하 시에 당도와 크기를 잘 선별해서 균일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과를 출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례로 작년 10월에도 출하한 감귤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했었을 때요. 비상품의 감귤이 출하된 것과 품질 검사를 미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감귤의 좋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요. 감귤을 출하할 때 품질 검사를 반드시 하고 또 상품과의 출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꼼꼼한 선별 작업을 통해서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